광주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5년 만인데 최근 일본 뇌염 환자 가운데는 50대 이상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불만을 품고 대낮에 치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심을 나타낸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하이패스가 개통되면서 유동영업소가 요금 징수원 일부를 무급 휴직 처리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국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 뇌염 환자가 나온 것은 15년 만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았던 50대 설비기사인데 최근 5년간 일본 뇌염 환자 가운데는 50대 이상 비율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광주 서구에 사는 51살 김모 씨가 발열과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일본 뇌염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한 결과 첫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 뒤 이뤄진 2차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첫 일본 뇌염 확진 판정입니다. 입원한 다음 날 한때 심정지 상태가 오기도 했던 김 씨는 2주째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남성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은 없고 에어컨 설비 기사 일을 하며 야외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그 경로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좀 모기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를 매개로 전파됩니다. 바이러스 매개 모기에 물릴 경우 250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발현되는데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치사율은 20에서 30%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50대 이상 일본 뇌염 환자 비율이 70%에 육박해 고령 환자 비율이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올해 모기의 활동이 저조했지만 여전히 일본 뇌염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낮에 환자들이 있는 치과에서 진료 중이던 여의사가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40대 남성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낮 12시 20분쯤 치과병원 안에서 진료를 끝낸 환자 41살 설모 씨가 옷 속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내 여의사의 복부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치과 의사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 설 씨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어린이 환자와 간호사 등 7, 8명가량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설 씨를 제압해 붙잡았습니다. 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 뒤 통증이 있다고 항의하자 의사가 알아서 하라고 대꾸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치과인데 평소에 치료를 성의 없게 해준다고 치료를 잘못해놓고도 뭐 미안하다 말한다는 것 같아. 피습당한 의사 37살 김모 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설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개통과 함께 요금징수원들의 고용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도 했었죠. 그런데 순환도로 운영회사 중 한 곳이 요금징수원 3명을 장기 무급 휴직 처리하면서 노조 탄압 논란 등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욱 기자입니다. 이순환도로 유동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하이패스 개통에 맞춰 2년간 무급 휴직 처리된 징수원 3명에 포함된 이들입니다. 사실상 정리해고라며 휴직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이거나 가정 형편상 맞벌이를 해야 하는 징수원들은 휴직 상태여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며 생활고를 하소연합니다. 특히 이 노조 지회장과 총무가 휴직 처리되면서 노조 활동 때문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저를 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핑계로 해서
이에 대해 영업소 측은 하이패스 도입으로 10여 명의 잉여 인력이 생기면서 일부 징수원에 대한 휴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사평가를 통해 저성과자 3명을 휴직 처리한 것뿐이지 노조 간부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인사 조치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인위적인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보는 눈들이 많은데 그거를 감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가운데 휴직자들은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당휴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소 측은 진호위로부터 판정문이 도착하면 이를 검토한 뒤 휴직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차를 광주가 선도해달라면서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싶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뒤끝에 시도지사를 만난 박근혜 대통령도 광주의 친환경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윤장현 시장에게 친환경 전기차는 국가 신산업이니 광주에서 잘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광주시가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심을 보이며 잘해달라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 사업으로도 확정됐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예타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것을 통한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고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했지만 임기 마지막 해 겨우 시동을 걸게 된 자동차 100만 대 사업.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국회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구인 구직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 경력을 갖춘 구직자를 찾기가 여전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규모 태양광 에너지 클러스터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입주에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기업입니다. 사업 분야를 기존의 태양광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 엔지니어를 채용할 예정인데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많이 나가버리고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지금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예정 기업 19곳과 드론 기업 7곳 등이 참여하는 잠 매칭데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에너지 기업의 인력 부족난을 덜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서류 심사와 현장 면접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전공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졌었는데 좀 많이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문제는 이런 행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회성 구인 구직 행사보다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키워내고 취업 장벽을 낮춰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력이든 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내가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걸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들 컨택이 돼서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10월 목포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으로 퇴직의 길로 접어든 근로자들을 위한 잠 매칭데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느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추석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지난 7월까지 광주 지역 근로자 5,700여 명이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18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60명의 근로자가 276억 원을 받지 못했던 것보다는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밀린 월급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근로자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지난해 진행된 임금 관련 상담 가운데 절반가량이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까지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올 추석 많은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일부 직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 중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이 업체에게 접대를 받고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가 실세 논란을 빚었던 김모 자문관을 포함해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정책자문관 4명을 재위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자문관은 13명에서 9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직업체험센터인 호남권 자벌드 입지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 공간이 적은 호남은 어느 지역에 자벌드를 설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 전남북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종식 경제부시장은 취임사에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부시장은 삼선 완도군수 출신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오늘 임기를 마친 우범기 부시장은 기획재정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위치한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역 방송사와 기업, 광고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곽성문 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지역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도 하고 만원도 기부하는 사랑의 헌혈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성군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소설 태백산맥 속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례군 국민디자인단이 비만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전통 예절을 배우는 부자유친 캠프가 나주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1박 2일 동안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